노, 노, 노. 노예요? 네. 이게 이제 자외선 차단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지금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보는 일명 자차 오진,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약자를 만드시.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고 원장님이 yes or no로 답해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흐린 날, 비 오는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다. 노. 노죠.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해서 자외선이 없지 않거든요. 흐린 날 하늘에 구름이 깔려 있을 때 구름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적외선뿐이고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특히 자외선 A의 경우는 파장이 길고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도 우리 피부까지 도달하게 되고요. 구름이 태양을 반쯤 가리고 있을 때 태양에서 뿜어내는 자외선이 구름에 반사가 되어 그 지수를 더 강하게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비 오고 흐린 날이라고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겨울에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이 더 강한 자외선을 유발하므로 자외선 차단제는 날씨와 상관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형광등만 있는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한다. 노긴 한데 자외선 방출량이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정말로 형광등만 있는 실내에서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집에서는 창문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통과해서 실내 바닥과 천장 등에 반사돼서 피부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아이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yes. 아이는 각질층이 얇고 피부가 연약해서 자외선에 자극을 받기 쉽거든요.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얇고 소매가 긴 옷,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유모차 덮개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유기자차보다는 알레르기를 덜 유발하고 흡수가 적은 무기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아이들은 제대로 클렌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에 비교적 쉽게 지워지는 워셔블 타입의 순한 로션이나 크림 제형의 제품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유아용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해서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물로 씻어내면 된다. 노. 네. 자외선 차단제를 깨끗이 지우지 않으면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것만큼 지우는 게 중요해요.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등을 사용해서 1차 세안을 한 뒤에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2차 세안을 하는 이중 세안을 해야 합니다. 다음,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직전에 바른다. 노. 네.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바로 외출을 해도 되지만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밖으로 나가기 20분에서 30분 전에 발라서 충분히 흡수시켜야지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음,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색조 제품을 사용하면 따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노. 네. 노가 많네요. 네. 어차피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뭐하러 이중으로 사용하냐, 그럼 선크림 안 발라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크림에 써있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색조 제품을 선크림처럼 많이 바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색조 제품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한 번만 바르면 된다. 노예요? 네. 자외선 차단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에 한 번만 바르면 피지나 땅콩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닦여 나가기도 하고요.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빛을 흡수한 뒤에 물질의 구조가 깨지면서 열을 방출하고 더 이상 자외선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침에 한 번만 바르게 되면 가장 자외선이 강력한 시간에 자외선이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3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일상생활에서 2-3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을 바르는 건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바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SPF 30, PA3 플러스의 선크림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한 번, 퇴근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사용해 주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중간중간에 바르면 화장이 좀 막 들뜨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틱형으로 된 거라든지 좀 팩트형으로 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선크림이. 그래서 그런 거 좀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또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는 말인가요? 노죠? 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극 피부염,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민감한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너무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의 선크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SPF가 조금 낮은 제품을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진짜 마지막으로 네. 호주의 빅토리아 암 위원회에서 만든 교육 캠페인이 있어요. 입고 바르고 쓰고라고 알려진 선 스마트 캠페인인데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쓰라는 거예요. 선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100%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함께 사용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상 우리 자외선 차단제 전문가 고 원장님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